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예, 오늘 뭐 암장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홀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데 엄지 손가락 홀드를 쓰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등반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이 등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전신에 어떤 그 몸을 써가지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등반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등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디테일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체 구조가 상당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잘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떠한 그 장점을. 예.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홀드를 잡는 법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뭐 과거 옛날에 이렇게 초보자 시절 때 그런 경험들을 다 했었죠. 저 역시도. 이게 모든 홀드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게 돼 있잖아요. 손가락. 그러면 손가락이 손홀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난이도가 이렇게 세고 미세한 홀드 같은 경우는 이 등반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자,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5개 중에 가장 힘이 센 손가락이 어떤 걸까요? 네. 엄지겠죠, 엄지. 엄지가 손가락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엄지. 이게 엄지가 이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엄지가 장애를 받으면 이게 1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 엄지가. 실질적으로 이 엄지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전에 뭐 이게 장애가 입으면 이 엄지손가락 1급 장애가 나온다 하길래 야, 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엄지를 한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야, 진짜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접음질 같은 거, 접음질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뭘 꼬집거나 짚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죠. 예. 말 그대로 이 손가락 4개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 손가락이 없어도 이 2손가락만 있어도 살아요. 다 돼. 뭐 운전 기아 넣는 것도 이걸로 찝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엄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등반 역시도 이 손가락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등반에 아주 성패를 이렇게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엄지를 그러면 어떨 때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실내 암장이나 이런 클라이밍에서 이렇게 거기 이제 뭐 센터장들 이렇게 있으시고 또 이렇게 등반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손 홀드 잡는 법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 엄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엄지는 말 그대로 이 그립을 완성시켜주는 마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홀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게 돼 있죠. 걸게 돼 있죠. 뭐 이렇게 꼬집거나 이렇게 걸거나 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걸었을 때는 이 힘이 만약 예를 들어 70%라 그러면 이 엄지로 이렇게 클리프 홀드를 이렇게 잡는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엄지로 이 손가락의 위를 엄지로 감싸면서 이렇게 딱 잠궈줬을 때 당기는 힘이 상당히 이렇게 있을 때보다 뭐 2배 이상 이게 힘이 배가가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클리프 홀드 같이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눌러서 당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잡는 홀드든 무슨 홀드든 이 엄지는 항상 이 홀드를 잡았을 때 이 나머지 손가락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붙어 있어야 이 모든 홀드의 마무리가 된다. 힘을 배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엄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등반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같이 클리프 홀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엄지로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 3개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손가락도 무조건 붙여줘야 돼. 손가락은 무조건 붙어 있을 때 힘이 조금 더 배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눌러도 주지만 이 손 홀드가 아주 작은 데는 이 손가락 하나만 딱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럴 때도 이 엄지로 이 손가락 위에서 덮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눌러줬을 때 이 당기는 힘이 2배 이상 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거 당길 수가 없죠. 자기 시인의 몸을. 그러니까 항상 이 손가락이 하나가 걸리는 작은 홀들에도 이 엄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그리고 푸시 같은 거, 등반을 할 때 푸시를 많이 하는데, 물론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고 벽이 좋으면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붙여서 미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아주 작은 홀드 같은데 딛고 살짝 일어날 때도 이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푸시를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모르면 전부 힘으로 등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반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등반의 성패가 나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엄지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어디냐면 크랙 등반에서도 이 엄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크랙 등반도 뭐 인수봉, 뭐 표봉길이나 하늘길 같이 손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손가락 이 3마디가 다 들어가는 데서는 완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물론 발을 잘 쓰는 사람은 발 이제 스탠스 같은 것도 잘 잡고 하기 때문에 이 완력의 힘을 이렇게 전부 이 손으로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의 분배를 통해서 등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만 손가락이 아주 크랙이 좁아가지고 핑거 크랙 같은 경우 손가락이 한 마디가 살짝 들어갈까 말까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만 당겨가지고는 이 힘이 내가 이 갖고 있는 근력을 전부 이 크랙에다가 다 몰입할 수가 없죠. 이 크랙에다가 전부 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 엄지를 쓰는 디테일을 그 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엄지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난감한 거죠. 내가 쟤보다 힘도 세고 등반도 더 난 것 같은데 쟤는 거기를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엄지를 쓰느냐 못 쓰느냐 차이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크랙이 손가락 핑거 크랙, 손가락만 살짝 들어가는 데는 반대편 벽을 이 엄지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 이거는 당기고 이거는 밀고 하니까 짝힘의 원리가 생기게 되죠. 짝힘의 원리가 생기니까 꽉 잠기면서 지지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뭐 이렇게 당기고 해서 이 엄지를 항상 반대벽을 밀어줬을 때 이렇게 됐을 때보다 자신의 그 어떤 등반을 할 때 자신의 몸을 끌어올리거나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배가가 된다. 이거를 모르면 이 땡기는 짝힘의 원리 이거 엄지를 모르면은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는 손가락의 왕이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이 엄지이기 때문에 모든 홀드든지 등반에서 차지하는 이 엄지의 역할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를 사실 진짜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랬을 때는 자신의 등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떠한 뭐랄까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자신의 등반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엄지 손가락을 쓰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등반이 힘으로 하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막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등반 자체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곳곳에 숨은 디테일들이나 이 기술들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지금같이 뭐 엄지손가락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발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등반의 이제 성패가 갈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슬랩 등반도 교육을 하고 이제 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대요. 뭐 홀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그거 밟고는 누가 못 가냐, 그걸 뭘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말도 뭐 존중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하지만 손은 뭐 어떤 홀드를 표시해 준다고 해서 다 간다고 그러면은 그 등반 못할 사람이 없죠. 그 표시해 준 홀드를 어떤 발기술을 써서 그것을 딛고서 내가 등반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인, 아웃, 스미어링, 타이거 스텝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밑에서 이제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한 길을 전반적인 기술을 써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가는 길이 이제 다 온사이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선은 표시를 한 번씩 해주죠. 그 홀드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배운 그 기술을 그 홀드를 디드면서 효율적으로 등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는 홀드를 다 지우고, 예. 이제 홀드 없이 그 홀드 쓰지 말고 다른 홀드를 자기 키나 자기의 어떤 신체 구조에 맞게끔 자신이 홀드를 찾아서 가보라는 또 교육을 또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다음 이제 그 시간에서는 홀드의 표시 없이 가게끔 또 이렇게 하는 교육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냥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육 받아보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야, 그거가 있었구나. 야, 그걸 몰랐네 하시면서 그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적용을 해서 그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등반이 참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듯이 어떤 계통에서든지 그 계통이 필요하는 동작들과 기술들이 있어요. 뭐든지 할 거 없이. 예. 우리가 뭐 자전거도 뭐 바퀴 2개 있으니까 페달만 밟으면 갈 거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라이닝 같은 거 이렇게 잘 하시고 오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허리의 자세, 핸들을 잡는 그림, 뭐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들이 접목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그렇구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어떠한 그 디테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문화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을 때 자신이 하는 행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예. 뭐 또 말이 또 약간 교육 홍보 영상적으로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요즘에 날씨들이 너무 좋고요. 올해는 참 뭐 작년 같지 않아서 날씨들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설악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설악도 이제 그 신흥사 거기 이제 입장료도 이제 뭐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 갖고 뭐 개인이 이제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이 등반인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요. 이 좋은 날씨에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아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반하는 거 웃고 즐기는 것만큼 힐링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뭐 진짜 인생이 뭐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서로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산과 들로, 예. 이렇게 재밌는 등반들, 예.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안전하지 않은 등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갇히면 끝입니다. 등반의 완성은 자기가 올라갔던 길을 무사히 내려오는 것이 그게 완성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공감하고요. 예, 늘 안전 등반, 즐거운 등반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